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크고 유명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전 유치원 교사라는 저의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재고 따지는 것을 몰라서 제가 1만큼의 관심을 제공하면 10만큼의 사랑을 듬뿍 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늦잠 자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머리가 산발이 돼서 출근해도 외향적인 모습들보다는 저 자신 그 자체를 좋아해줘요. 이렇게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리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재밌는 일로 변하곤 하죠. 이러한 천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만 살던 제게 아주 기막히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어요. 저의 예비 남편은 유아 체육 특강 강사였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서 특강 강사가 와서 체육 특강을 해요. 우리 유치원은 체육 특강 시간이 되면 아이들도 선생님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은 매일 보던 선생님이 아닌 새로운 선생님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 좋고, 선생님들은 특강 선생님이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주시니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좋아요. 게다가 체육 특강은 여자들만 있는 유치원에 남자 선생님이 오시니 뭔가 기분 전환도 되고 약간은 설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비 남편이 진행했던 체육 특강은 아이들의 신체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 미니 허들이나 뜀틀과 같은 큰 체육 교구를 펼쳐놓고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 수업 준비와 마무리를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여 막내인 제가 강사가 오면 함께 수업 준비도 하고 뒷정리도 도와주고 했었어요. 사실 저는 보조 담임이라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주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기에 저는 아이들도 보면서 유치원의 잡다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체육 특강을 마치고 예비 남편과 저 둘이 강당에 펼쳐진 체육 교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창 정리하는데 갑자기 예비 남편이 제게 다가오더니 명함을 주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 자기 명함인데 물어볼 것이 있으니 이 번호로 전화달라고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날 퇴근하며 바로 전화했더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며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카페에 가니 예비 남편도 주차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같이 카페로 들어가서 나란히 서서 주문을 하다가 힐끗 봤는데 평소처럼 운동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키도 크고 몸도 좋아 보이는 것이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생과일 주스 2잔을 주문한 뒤 창가 자리로 앉았어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우리 유치원 아이들 이야기만 주저리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이 아이들은 종일 저랑 같이 있어서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아이들과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며 애인이 없다면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오라고 했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그 당시 예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의 심장도 두근거리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이고 저보다 3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의 가족은 유아체육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센터의 센터장이 예비 시부이셨고 센터의 이사님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반가웠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뭔가 두 분이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했다가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예전에 유치원에서 막 근무하기 시작할 때 원장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은근히 편견을 갖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너무 잘해주시지만 그 당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결혼을 앞두면 그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연인이 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예비 남편의 체육 특강 다음 날 분명히 같이 강당을 다 정리했는데 체육 교구 한 세트가 강당 구석에 있는 거예요. 원장님인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중요할 텐데 이게 왜 여기 있냐며 지금 바쁜 일 없으면 제가 직접 센터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교구를 챙겨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중년의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비 남편의 어머니, 즉 예비 시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 유치원의 교사입니다. 어제 이지연 선생님께서 우리 유치원에 수업하셨는데 이 교구를 놓고 가셔서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보라 유치원? 혹시 김지아 씨 되세요? 네, 맞아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지훈이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예비 시모는 반갑다고 말하며 위아래로 저를 싹 훑어보셨어요. 처음 보는데 훑어보는 게 기분이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사랑한 남자의 엄마를 처음 뵌 자리니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오빠랑 만나고 있는 김지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훈이가 지아씨 얘기할 때 센스도 있고 성격도 좋다던데 옷 입는 센스는 좀 별로네? 제 옷이요? 제 옷이 좀 그런가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는 옷도 잘 입고 잘 꾸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보육교사면 학부모도 만나고 해야 하는데 옷을 좀 잘 입어야 하지 않나? 사실 제가 아직 보조교사라서 학부모를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과 몸으로 많이 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예쁜 옷보다는 편한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하긴 애들이랑 놀려면 편한 옷이 좋긴 하지. 아무튼 이거 교구 직접 갖다 줘서 고마워요. 센터에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제가 입은 옷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이날 퇴근길에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예비 시모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오빠 회사에 가서 어머니 뵀어. 진짜? 우리 엄마 봤어? 어땠어? 솔직히 조금 그랬어. 내 옷이 별로라고 하시더라고. 뭐 사실 유치원 출근할 때 옷을 편하게 입긴 해. 그런데 처음 보는데 옷 입는 센스가 없다고 하시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설마 다른 얘기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래? 사실 엄마가 좀 말을 툭툭 내뱉으시기는 해. 그런데 말만 그러지 마음은 안 그러셔. 게다가 옛날에 어린이집 원장님도 하셔서 보육교사들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셔.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예비 남편과 통화를 하고 나서도 기분이 영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비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뿐이 아니라며 엄마 편을 드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예비 남편의 행동이 뭔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저희 둘 다 평일에는 늦게 끝날 때가 많아 거의 주말에 만났거든요.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다, 집안에 일이 있다, 먼 친척이 해외에서 들어왔다며 매주 주말 이틀 중 하루만 만나려는 거예요. 일이 있으니 못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만나지 않은 날에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카톡을 하면 반나절이 지나서야 답장이 오더라고요. 왜 전화나 카톡을 못했느냐고 물으면 가족들과 같이 뭐 하고 있었다고 얼버무리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벌써 사랑이 식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또 막상 만나는 날에는 제가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라고 느껴질 만큼 잘해주기도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나 다음 주 주말이 되면 예비 남편은 이틀 중에 하루는 일이 생겨 만나지 못했고 그날은 또 연락이 끊겼었어요. 이렇게 매주 주말 이틀 동안 저의 감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만난 지 어느덧 1년 정도가 지나고 대학교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지연이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청첩장을 주겠다며 주말에 만나자고요.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하고 약속한 주말이 되어 오랜만에 지연이를 만났어요. 일상 이야기를 한창 하다가 지연이가 제게 만나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유아 체육특강 강사이고 우리보다 3살 위인 같은 대학교 선배라고 하며 예비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던 지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서울에서 유명한 체육특강 센터의 강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강 강사로 봤을 수도 있지. 나는 유치원 행정실에 있어서 특강 선생님들 만날 일이 없는데. 근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아! 예진이 남자친구. 엥? 최예진? 예진이 남자친구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진 잘 봐봐. 사실 저와 지연이 예진이는 대학교 때 삼총사라고 불릴 만큼 꼭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졸업 후 저와 지연이는 서울의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고 예진이는 경기도의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면서 만나기 어려워지더니 요새는 연락을 거의 안 했던 친구예요. 아니야, 확실해.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저기서 예진이가 누군가와 팔짱 끼고 걸어오더라고. 반가워서 나도 인사를 했지. 그런데 예진이가 분명히 내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어. 정말이야? 응. 숫기도 없고 말도 없던 예진이가 거리에서 남자 팔짱을 끼고 걸어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그 남자 얼굴 엄청 유심히 봤단 말이야. 확실히 이 얼굴이야. 너 한번 확인해봐. 지연아,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너 결혼 축하해주러 왔는데 정말 미안해. 야, 지금 그게 문제야? 어서 가봐. 이해해줘서 고맙고 미안해. 결혼 준비 잘하고 결혼식 때 보자. 저는 지연이와 헤어진 후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하니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반드시 통화해야겠다는 생각에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13통째 전화를 하자 드디어 받더라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할 말 있다고 만나자고 했더니 지금 친구 병문안 와 있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 때까지 예비 남편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카페에 가서 예진이의 SNS를 뒤져서 예진이의 사진을 찾아봤어요. 예진이가 워낙에 사진을 찍기 싫어해서 그런지 예진이 본인의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예진이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기들의 SNS를 뒤져서 대학교 졸업여행 때 찍은 단체 사진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거기에 예진이 얼굴이 선명히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나 봐요. 카페 문이 열리더니 예비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오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인데 이렇게 불러내? 퉁명스럽게 말하는 예비 남편에게 저는 예진이의 얼굴만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예비 남편은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빠, 얘 알아? 얘? 얘가 누군데? 나 몰라.
예비 남편은 말로는 모른다고 했지만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아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른다고? 내가 예진이를 어떻게 알아? 예진이? 난 얘 이름 말한 적 없는데. 아는 사람인가 보네? 예비 남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가 말하지도 않은 예진이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뭔가 아차 싶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나 오늘 대학교 친구를 봤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오빠 사진을 보여줬어.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예진이가 오빠랑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봤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진이를 알고 왜 팔짱을 끼고 다녔는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사실 예진이가 소망유치원 선생님이잖아. 그 소망유치원은 우리 엄마의 지인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곳이거든. 예진이가 근무하는 유치원도 알아? 참나. 일단 들어봐. 소망유치원 원장님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기 원에 너무 좋은 보육교사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는 또 그 말에 거절 못하고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몇 번 밥만 먹었어. 뭐? 그럼 어머니한테 지금 나랑 만나고 있으니 안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얘기했지. 근데 엄마는 그래도 지인이 생각해서 소개해준다는데 안 나가면 예의가 아니라며 지아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한번 나가서 밥만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엄마의 체면도 있고 해서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 그럼 100번 양보해서 예진이랑 처음에는 그렇게 밥 먹었다고 쳐. 그럼 식사 자리에서 예진이한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 뒤로 안 만났으면 되잖아. 왜 굳이 팔짱까지 낀 거야? 처음엔 밥만 먹고 헤어졌지. 그런데 자꾸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 그런데 매몰차게 못 만나겠다고 할 수 없었던 게 소망유치원 원장님이 경기도권 유치원에 우리 회사 체육특강을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 그래서 요즘에 경기도권 유치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많이 오고 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면 우리 회사도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예진이랑 더 만나고 팔짱까지 끼고 걸어 다니셨겠다? 팔짱은 걔가 일방적으로 낀 거야. 나는 마음에도 없었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다 안 나온다. 어찌됐든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만나보라고 했을 때 딱 거절했어야 했는데 내가 센터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솔직히 예비 남편의 말이 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이쯤에서 그냥 헤어질까 생각도 했지만 또 막상 헤어질 생각을 하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엄마와 센터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니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아주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상황 들어보니까 오빠도 어쩔 수 없었겠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 그런데 앞으로는 예진이 절대 만나지 마. 예진이한테도 상황 잘 얘기하고 정리해. 알겠어? 알겠어. 예진이한테 바로 얘기하고 상황 정리할게. 정말 미안해. 그날 후로 예비 남편은 제게 많이 미안했는지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막말로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기세였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 예진이와 예비 남편이 잠시 만났다는 사실이 자연스레 용서되더라고요. 뭐 서로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이제 그 일도 잊고 행복하게 만남을 유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아야, 이젠 토요일마다 우리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문화센터 특강 잡혔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유치원 어린이집 특강 가는데 토요일까지 문화센터 특강을 하면 힘들지 않겠어? 이제 우리도 결혼해야 하는데 돈 모아야지. 결혼하면 돈이 어디 한두 푼 드니? 결혼? 그럼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애만 해. 우리도 이제 가정을 이뤄야지. 알겠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돈 착실히 모아두고 있을게.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싶다는데 혹시 내일 시간 돼? 내일? 이렇게 갑자기? 그냥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예비 남편의 가족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다음날 바로 예비 남편의 집에 가기로 했어요. 어서 와요. 지훈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좀 사왔어요. 집에 과일도 많은데 어쨌든 사왔으니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예비 시부는 어서 오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예비 시모는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편하게 먹으라고는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던 식사가 마치고 제가 사온 과일과 커피를 마시는데 예비 시모가 계속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지아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저희 엄마는 보라 유치원 원장님이시라고 말하려는데 예비 시모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면 돈 얼마 못 버시겠네? 그래도 생활에 부족하지는 않게 월급 많이 받으세요. 그래봤자 중소기업 월급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그런가 지아 씨는 예전에 센터에서 처음 봤을 때도 옷이 좀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네. 난 그래도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백화점 명품 옷은 아니더라도 좀 좋은 옷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패션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꾸밀 줄도 잘 모르고요. 그래도 여자인데 좀 꾸미고 다녀야지. 안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바람나면 어쩌려고. 엄마, 난 그래도 지아 자체가 좋아서 바람 안 펴. 지아가 결혼해서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져도 주름살마저 사랑할 거야. 지금이야 한창 뜨거울 때니까 그러고. 젊은 애가 시댁이 될지도 모르는 집에 처음 오는데 집에 있던 옷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되니? 없어 보이게. 사실 오늘 이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괜히 새 옷 사서 입고 더 불편하게 경직돼서 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가장 편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오는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래, 일단 알았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게 조금 걸리네.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셨는지 몰라. 사실 저희 아빠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기업의 초창기 멤버예요. 사장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계시죠. 사장님은 저의 돌잔치 때도 오셔서 함께 사진 찍으시고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가실 정도로 매우 친해요. 그래서인지 월급도 항상 두둑히 챙겨주셔서 지금은 어지간한 대기업 이사만큼 월급을 받으세요.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정원이 300명이나 되고 이 동네에서 가장 크고 유명해요.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입소문이 자자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대기를 걸어놔야지 4살 때 겨우 입학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저희 엄마 역시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장님만큼의 돈을 벌고 계세요. 첫 만남에 이런 이야기 주저리 하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중소기업이라는 말만 듣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가정 형편도 그렇고 너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우리 아들이 널 너무 좋아하고 없으면 못 살겠다니까 결혼은 허락하마. 그런데 우리 집 뭐 하는 집인 줄은 알지? 네, 이 동네에서 유명한 유아체육특강 전문센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집 엄청 오래되고 유명하지. 또 우리 친척들도 아주 잘 나간단다. 친척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사,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야. 아, 잠깐만. 예비 시모는 이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예비 시모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나 의아했어요. 잠시 뒤
예비 시모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것 좀 봐봐. 예비 시모가 건네준 종이에는 친척들의 혼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혼수가 좀 많지? 그런데 어쩌겠니? 사업하는 집안은 이 정도 다 한단다. 그런데 중소기업 월급으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고 다시 얘기해보자꾸나. 솔직히 말해서 친정 부모님 앞으로 된 땅도 있고 할아버지 유산도 있고 부모님이 절대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시니 혼수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말끝마다 경제적으로 은근히 저희 부모님을 깎아내리시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아무리 어린 사람을 만나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시고 학부모님들이 매일 씻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아이들을 맡기러 오셔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뒤에서 수군대면 함부로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 아니라며 크게 혼내셨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말투며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표정 관리 잘하며 무사히 예비 시댁과의 첫 식사 자리를 마쳤어요. 예비 남편은 저를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타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처음 온 소감이 어때? 기분 상하지 말고 들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 옷 입는 것으로 뭐라고 하셔서? 우리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님이었잖아.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옷 입는 그것에 관해 관심이 좀 많으셔서 그래. 자기를 잘 꾸밀 줄 아는 사람이 가정도 잘 챙기고 일도 잘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처음 보는 자리에서 없어 보인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말만 그러지 사실 속은 또 엄청 여리셔. 그 부분은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이제 너 나랑 같이 살 사람이니까 말 좀 좋게 하라고. 그리고 또 말이야. 또? 혼수 말이야. 이거 진짜 다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생각은 우리가 지불해가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셔. 요새 집값이 좀 비싸니? 살만하다 싶으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왜? 많이 부담돼? 솔직히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요새도 이렇게 친척들까지 다 챙기나 해서. 하긴 솔직히 혼수 비용이 부담되기는 하지. 일단 그 부분은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아마 엄마도 정말 다 해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분명히 나한테는 여자만 데리고 오면 혼수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 그래, 알았어. 오빠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할게. 예비 시모의 말투와 표정은 좀 그랬지만 예비 남편이 듬직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의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니 친정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예비 남편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집에 들어오니 친정 부모님은 오늘 예비 시댁에서 어땠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혼수에 관해 이야기할까 하다가 예비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나 그냥 얘기하지 않고 반겨주시고 잘해주셨다고만 했어요. 그래도 뭔가 예비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집 앞 마트에 간다고 하고 나와 대학교 동창이자 옆 동네 무지개 유치원의 교사인 은지에게 전화했어요. 은지는 늦은 시간에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은지에게 예비 시댁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야, 넌 근데 없어 보인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결혼하고 싶어? 난 오빠랑 같이 살지 오빠네 엄마랑 사는 게 아니잖아. 아주 사랑의 눈이 멀었구먼. 콧대 높던 우리 지아 마음 훔친 그 오빠 얼굴 좀 한번 보자. 사진 없어? 있지. 지금 사진 보낸다. 저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은지에게 바로 사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본 은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왜? 이 사람 체육 특강을 하는 사람 아니야? 맞아. 알아? 지아야, 놀라지 말고 들어. 이 사람 우리 유치원에서도 유아 체육 특강을 하거든? 아, 일단 너 우리 유치원에 김고은 선생님 저번에 유치원 단체 행사 때 본 적 있지? 기억나? 그 우리랑 동갑이고 머리 길고 예쁘장하게 생긴 선생님? 맞아. 고은 선생님이 자기 애인 생겼다고 하면서 사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었어. 확실해? 우리가 이 선생님 특강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설마 얼굴을 모르겠니? 그래서 우리 원에서 특강 선생님이랑 눈 맞았다고 얼마나 놀려댔는데. 저는 은지의 말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아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정말 충격이네. 네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다길래 얘기했어. 충격적이겠지만 한번 잘 알아봐. 너만 괜찮다면 고은 선생님한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만나보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황당했어요. 예비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난 전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엄마의 체면과 센터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는 했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만난 것인지 하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일 후로 갑자기 문화센터 특강을 잡은 것도 뭔가 수상쩍고요. 저는 저와 김고은 선생님 그리고 예진이 셋이서 만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김고은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다음날 셋이 카페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먼저 이지훈이라는 유아체육 강사를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진이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김고은 선생님은 어제 만나서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제 지훈이 오빠 집에 다녀오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하니 예진이와 김고은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진아, 혹시 너한테도 그 엄마라는 사람이 혼수 목록 쫙 뽑아서 줬어? 그거 해야 한다길래 알겠다고 했지. 좀 과하긴 하더라고. 설마 우리 중에 혼수 다 해오는 집이랑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참네. 과한 혼수 목록 뽑아놓고 이거 다 해줄 수 있는 집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들 결혼시키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진짜 이거 쓰레기 집안이네. 가만둘 수 없어. 지금 전화해서 따질까? 우리 셋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놀아났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어요.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가지고 논 것이잖아요. 정말 화가 너무 나서 일방적으로 그냥 헤어지자고 하기엔 뭔가 속이 후련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복수를 하고 싶었죠. 저희는 셋이 모여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짰어요. 우리 셋이 만난 그 다음 주가 제 상견례 날이었어요. 제가 상견례를 위해 예약한 식당은 룸이 있는 한 식당이었거든요. 원래는 단독 룸으로 예약했는데 가운데 미닫이 문이 있는 장소로 예약을 변경했어요. 즉, 가운데 문을 열면 대규모 룸이 되고 가운데 문을 닫으면 2개의 룸이 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한쪽에는 제가 상견례를 하고 다른 쪽에는 예진이와 예진이 부모님, 고은이가 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같이 나와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날 복수할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사실 예비 시댁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복수 계획을 낱낱이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벌여야겠냐며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조용히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한테만 그러면 이렇게 화도 나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들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논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 계획에 동의하셨어요.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과 예진이네 가족, 고은이는 1시간이나 일찍 와서 가운데 미닫이 문을 닫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고 예비 시댁 가족이 왔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바깥 어르신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그럼 요새 집값도 비싼데 괜히 집 구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애들 시작하게 하는 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지아도 일하는데 시어른들 모시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싸돈. 우리 이제 가족인데 서로 같이 살며 정부치고 살아야죠. 저희야 시집 구하는 거 어렵지는 않지만 그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다 드리려면 사돈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저희한테 혼수도 준비하셔야 하는데. 혼수요? 지아에게 혼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너 엄마한테 얘기 안 했니? 예비 시모는 왜 모르냐는 표정을 지으며 이전에 제게 보여준 친척들의 혼수 목록을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저희 친척들이 다들 사자 직업을 가졌거든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인지 다들 결혼할 때마다 아주 혼수가 빵빵해요.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해요. 사돈, 그래도 이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어머, 우리 바깥 사돈 모르는 소리 하시네. 요새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제 지인 딸은 이보다 더 많이 혼수 마련해서 가더라고요. 이 정도도 못하면 사실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다들 이 정도 혼수는 준비해 가나 봐요. 그럼요. 사실 저번에 우리 아들 쫓아다니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아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 집 여자애 만나지 못하게 할 명목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이렇게 혼수 다 해와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자기 친구는 이것보다 혼수 더 준비하던데 이 정도는 너무 간소하다고 하던데요. 예비 시모가 온갖 시건방진 표정으로 한창 얘기하는데 중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화난 표정으로 예진이 부모님이 등장하셨죠. 예비 시모는 예진이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 마시던 물을 그대로 뿜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예진이 말하는 것이오? 아니 바깥 사돈이 어째서 여기에 계세요? 바깥 사돈이요? 도대체 당신의 바깥 사돈은 저분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이보세요. 순진한 애들 깨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이 사람 안 되겠네. 제 아들 결혼시키면서 장사하세요? 장사라니요. 사실이지 않나요? 아들 결혼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집 저 집 부모들 만나며 어느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는지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 나름 사명감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마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면 뭔데요? 저는 제 딸 이 집으로 시집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애들 결혼 없었던 일로 합시다. 저도 예진이 이 집 못 보냅니다. 결혼 다 없던 일로 해요. 그러시지들 말고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요? 이 상황에서 할 얘기가 더 남았나요?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아깝네요. 지금 당신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더는 붙잡지 마세요. 예진이 부모님은 예진이의 손을 잡아 끌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도 그 뒤를 따라 식당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며 이상한 남자 만나서 부모님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실체를 알고 이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알아서 파혼으로 끝낸 게 다행이라고 하시며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폭풍이 휘몰아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엄마는 체육 특강을 취소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예비 남편의 수업이 너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취소하시냐고 너무 아쉽다고 하셨지만
저희 엄마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일이 있어서 취소한다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그 뒤로 연락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자고요. 만나기 싫었지만 저도 남편도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니 언젠가는 다시 볼 수도 있으니 헤어질 때 깔끔하게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만나기로 했어요. 잘 지냈니?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 됐고, 오늘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온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몸만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오빠는 꼴을 보고도 결혼하자는 말이 나와? 그리고 다시 시작? 예진이랑 고은이는 어쩌고 나한테 와서 결혼을 하재. 엄마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예진이도 보고 고은이도 만났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는 너뿐이었어. 진짜야. 엄마의 부탁? 오빠는 엄마가 부탁하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겠다.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간다. 우리 이제 2번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헤어졌어요. 이제 정말 이대로 끝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저만 바라봐주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유치원에 올 사람이 없는데 유치원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인터폰을 보니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시모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는 더는 할 말도 없고 지금 수업 중이니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학부모들이 이 모습을 보면 곤란할 것 같아 저와 엄마는 일단 나갔어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아이들 있으니 오랫동안 얘기 못해요. 예, 그러시죠. 본론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센터가 여기 유치원과 계약이 안 되면 수익이 전혀 나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특강을 하는 업체들은 유치원이 계약 해지되면 그 길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아들이 유치원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센터 좀 잘 운영해보고자 하는 욕심에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마음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칩니까? 다 부족한 이 어미 탓입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다 제 탓하시고 우리 아들과 지아 결혼시키면 안 될까요? 사실 저는 지아가 얘기 안 해서 우리 안사돈이 이렇게 좋은 유치원 원장님이신지도 몰랐네요. 정말 죄송해요, 안사돈. 안사돈이요? 정말 염치도 없고 경우도 없으시네요. 이게 사과로 어디 끝날 일인가요? 예비 시모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엄마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안사돈, 아니, 원장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 탓입니다. 순전히 제 욕심에 여기 있는 김지아 선생님, 최혜진 선생님, 김고은 선생님께 죽을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보세요. 사람들 다 보는데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면 이렇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평생 제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라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사실 제 아들의 바람길을 알고 3명의 유치원 선생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척들이 부유한 며느리를 얻어 혼수를 엄청 많이 받는 것을 보니 저희도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혼수를 받고 싶었어요. 물론 유치원과의 관계도 더 좋게 유지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 욕심에 3명의 선생님 다 만나보고 가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집안으로 정하자고 했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더는 못 듣겠네요. 제발 가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원 시간이라 학부모님들 오십니다. 계속 이러고 계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한참을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예비 시모는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르는 신용을 하자
그제야 가셨어요. 이것이 예비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이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유치원 선생님께서 이거 원장 선생님과 저 아니냐며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우리 유치원 앞에서 엄마와 저, 그리고 예비 시모가 함께 있던 날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대화 내용이 비교적 정확히 녹음되어 있었고 배경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예비 시모였어요. 이걸 어디서 보셨냐고 물으니 그날 예비 시모가 무릎 꿇고 난리를 칠 때 지나가던 누군가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이 영상은 유명 유아체육 강사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죠. 맘카페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특강 강사가 무려 3달이나 걸쳐서 파혼당한 내용까지 퍼지고 센터 이름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의 얼굴까지 예비 시댁의 신상이 탈탈 털렸어요. 맘카페 회원들은 감히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강사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예비 시댁이 운영한 센터의 특강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결사반대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모두 센터와의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의 시댁이 될 뻔했던 센터는 쫄딱 망해서 문을 닫고 지금은 어디에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 이야기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셨던 훌륭하신 부모님께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면 결혼 전에 미리 한 것이 다행이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네요.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만큼은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못생긴 표정을 지어도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는 순수한 보라 유치원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려고요. 물론 이러다 정말 운명의 상대가 제 앞에 나타나서 결혼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 해도 지금처럼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다짐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고 누가 봐도 정직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웃게 하는 보라 유치원 아기들아, 너희들은 내 삶의 활력소란다. 사랑해.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